자이가닉 효과, 뭐, 이런 거에 착안해서 우리가 초킹이라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킹.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조금 마음이 좀 여렸어요. 그래서 계주 선수를 뽑는 어떤 100m 달리기 시합, 그때는 100m가 아니었겠죠. 뭐 한 60m 달리기 시합을 하면 스타트 딱 라인에 서기 전부터 심장은 쿵쾅쿵쾅 뜁니다. 뛰죠. 그래서 실제 달리기를 할 때는 내 생각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우리는 어떤 경쟁 상황이 생기게 되면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근데 이 불안도 종류가 있다는 거죠. 초킹을 모든 사람들은 느끼지만 특히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실력이 원래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력이 원래 좋다. 우수한 선수입니다. 근데 꼭 시합만 나가면 무너지는 게 망가지는, 연습 때는 잘해요. 시합만 나가면 성적이 저조하다. 흔히 우리는 연습용 선수라고 하죠. 이런 선수들은 이러한 초킹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킹 상황. 초크라는 용어는 뭐냐 하면 숨을 못 쉬는, 심리적으로 숨을 못 쉰다. 초크, 우리 이종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초크 기술 있죠. 숨을 못 쉬게 해서 뭐 탭, 그만 포기. 뭐 요게 우리는 초크 기술이라는데, 초크는 숨을 못 쉰다. 초킹은 심리적으로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발생했다. 예. 그래서 그게 시합에서 멘붕을 가져온다. 카타스트로피 이론이라고, 불안이 높아졌을 때 어느 한계에 달하면 급격하게 추락하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 이론이 바로 카타스트로피 이론인데, 바로 초킹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그래프와 비슷한 형태의 멘붕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초킹 상황.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좀 과학적인 이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시합 나가면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연습을 하죠. 기록도 뭐 항상 일정하게 나와요. 근데 시합만 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긴장을 하죠. 1등 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어떠지? 코치님이 내 실수하면 또 야단칠 건데, 우리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보고 있는데 실수하면 어쩌지? 잘해야 되는데 하면 집중이 어디 갑니까? 내 머릿속에 남게 되죠. 그러면 현재 내 집중은, 예를 들어 축구선수다. 공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집중이 내 머리에 가 있으면 현재 공에 집중을 못해서 실수를 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면 어쩌지라는 어떤 주위의 내적 초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초킹이 발생한다. 그리고 하나 더, 내 어떤 행동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 농구에서 우리가 자유투를 하게 되면 그냥 연습 상황에서 자유투는 그냥 자연스럽게 탁탁 던져요. 열이면 열 다 들어가는 선수가 있어요. 쫙쫙. 아무 생각 없습니다. 머릿속에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기계같이 쏩니다. 근데 시합 상황은 어떻습니까? 딱 2개의 자유투가 보통 주어지죠. 근데 어떻습니까? 긴장을 하게 되죠. 긴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생각은, 잘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어떠지? 그리고 또 막 이러면 내 손목 스냅, 90 각도는 70도, 60도, 40도 이렇게 내 행동을 모니터링해도 무릎을 한번 치고 드리블을 2번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의 어떤 행동의 어떤 흐름을 모니터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수가 나오고 저조한 스윙이 나온다. 골프 선수 평상시에 아무 데나 땅땅 치면 되는데 중요한 퍼팅, 중요한 어떤 스윙에서는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계산을 하게 되면 내 행동에서 어떤 각도, 어깨 힘 이런 게 계산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초킹이 발생한다. 첫 번째는 실수하면 어떠지라는 주위에 내적 초점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어떤 수행을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초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킹이 발생하는 이유를 알았죠. 초킹하는 상황이 왜 심리적으로 생기는지도 알았고, 그 다음에 초킹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발생하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도 이제 알았습니다. 해결해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생각이 우리의 감정에 감정은 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이 그래프는
예, 활성화, 다시 활성화. 교대로 활성화되죠. 교대로. 100m 달리기 선수입니다. 100m 달리기 선수인데 수축 이완, 예를 들어 수축 이완이 교대로 되면서 착착착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100m 달리기를 막 하는데 한 70m 지점에서 옆에 선수가 치고 나와요. 그러면 옆으로 견눈질을 하겠죠. 그때부터 우리는 이 근육은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생각, 심리가 우리 몸, 근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그 선수 보폭이 예를 들어 2m다. 근데 이 상황이 딱 됐을 때는 보폭이 180, 170밖에 안 나와요. 가고 싶어도 근육이 굳어서 잘 못 달리는 거죠. 그런 과학적인 근 이상 현상까지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초 어떤 생각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령 경쟁선수가 옆에 나왔다. 그걸 우리가 의식하는 어떤 행동을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고, 왜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근데 스포츠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나의 어떤 본능적인 행동을 나도 어찌할 수 없다.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 경기를 망치는데요. 계속 그렇게 시합을 할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내가 알고 인지하고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더 좋은 수행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멘탈 트레이닝입니다. 결국에는 원인은 뭡니까? 나도 모르는 내 무의식적인 어떤 행동, 생각, 혼잣말, 이걸 통제할 수 있으면 결과까지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우리 정신분석에서는 언어, 말이 가장 중요한 어떤 솔루션입니다.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어떤 구조적인 언어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심리 패턴, 이상 심리 패턴까지도 수정할 수 있는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언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요즘같이 글로 적은 걸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막 하죠. 말을 또 글로 적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낱말 하나만 탁 적으면 뭐 책 한 권에 있는 그 낱말이 들어간 걸 다 찾아내죠. 이처럼 우리의 무의식의 구조는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는 혼잣말이라든지 내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떠올리는 어떤 낱말들은 결과적으로 내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단어, 내가 떠올리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그 단어도 떠올리게 됩니다. 그걸 통제할 수 있다면 실제 시합에서 어떤 결과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은 내 안에 있다. 반대로 말하면 아군도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군도 내 안에 있고 적도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스포츠 상황에서 아군을 끌어낼 수 있는가는 본인의 어떤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그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스포츠 심리 상담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